나는 마이크를 쥐고 서 있었다. 결혼식 전날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파티에서 민호 씨, 당신이 왜 내 모든 결혼 계획을 거부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그 비밀 애인과 아이 때문에요.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단 하나의 메시지, 그게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비쳐드는 아침 햇살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민호와 나는 3년째 연애 중이었고 작년 여름에 약혼했다. 그런데 왜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는 점점 이상해졌을까?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 지은아, 그 드레스는 너무 화려해. 간단하게 하자. 왜? 우리 결혼인데 제대로 해야지. 아니, 그냥. 비용이 부담스럽네. 그의 말투가 항상 그렇게 미적지근했다. 호텔 예약, 딩드레스, 초대장 디자인. 내가 제안하는 모든 걸 그는 거부했다.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가슴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무심코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의도적이었다. 최근 들어 민호가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목격했으니까?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0423, 쉽게 풀렸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 앱 사랑하는 민호야. 우리 애가 태어날 날이 다가오네. 결혼은 언제 해? 발신자는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대화를 봤다. 지은이랑은 그냥 형식적인 약혼이야. 진짜는 너야? 내 이름은 뭐로 할까? 민준 어때? 그 메시지들은 나를 배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은지는 누구지? 아이. 민호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었다니? 나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눈물을 참았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은지의 이름을 검색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찾았다. 그녀는 민호의 대학 후배, 지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프로필 사진에 민호와 함께 찍은 셀카가 있었다. 2년 전 사진. 그때 이미 시작됐던 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호 씨의 약혼자예요. 당신과 민호 씨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지은 씨. 민호가 말했어요. 당신은 그냥 사업 파트너 같은 거라고. 그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퇴근 후 나는 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기 전에 증거를 더 모았다. 그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은지에게 매달 보내는 돈, 유갑이라고 적힌 항목.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는 나를 이용한 거였다. 내 집안의 재력을 노린 계산된 연애. 우리 집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 가진 중산층. 민호의 집안은 지방의 평범한 가정. 지은아, 너 없인 못 살아. 그의 그 말들이 이제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파티를 앞두고 모든 걸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복수. 아니, 진실을 밝히는 거지? 하지만 내 가슴속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파티장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어.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닦아냈다. 강해져야 했다. 도착하자 민호가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지은아, 오늘 예뻐오. 그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참았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케이크를 자르던 순간
나는 마이크를 집었다. 그리고 그 세 문장을 내뱉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니? 하지만 나는 이미 시작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민호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지은아, 오해야. 설명할게. 그의 눈빛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설명. 내가 은지랑 아이를 가진 거? 그 메시지들 다 봤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민호의 부모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호야, 그게 사실이니? 아버지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떨림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여기 증거야. 매달 돈 보내는 내역도 파티는 아수라장이 됐다. 누군가 울고 누군가 소리쳤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아팠다.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그의 거짓에 속지 않을 테니까. 다음 날 결혼식은 취소됐다. 민호는 사라졌다. 은지에게 갔을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새로 시작이었다. 그 폭로 후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네온사인 아래 커플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도 저랬는데 독백처럼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호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처음 만난 날, 대학 캠퍼스에서. 그는 웃으며 커피를 사주었다. 지은 씨, 눈이 예뻐요.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그런데 왜 이렇게 끝나야 했을까? 며칠 후, 은지가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배가 약간 부른 상태였다. 지은 씨, 미안해요. 민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지?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가 당신 집안 돈 때문에 결혼하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그 말에 내 분노가 다시 솟구쳤다. 민호는 나를 돈주머니로 봤던 거다. 우리 집의 부동산, 아버지의 사업. 모든 게 그의 계산 속에 있었다. 나는 은지에게 물었다. 아이 아버지가 정말 민호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1년 전부터요. 민호가 약혼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동정했다. 그녀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증오했다. 왜 나의 행복을 빼앗았지? 카페를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민호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를 망치겠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집에 돌아와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김 변호사. 지은 씨,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약혼 기간 동안의 재정 지원 증거가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에게 준 돈, 선물, 여행 비용. 모든 걸 기록해뒀다. 네, 다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중생활 증거도.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건 이길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 독백이 끊이지 않았다. 민호야, 내가 나를 이용했듯이 이제 내가 너를 파괴할게. 민호가 연락해왔다. 지은아, 만나자. 오해야, 나는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은지랑은 실수야. 아이는. 모르겠어.
그의 거짓말이 역겹다. 나는 웃었다. 실수. 1년째 실수라고? 내가 나를 돈 때문에 속인 거 다 알아. 이 민호의 눈이 커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은지가 그는 주저앉았다. 제발 용서해. 결혼하자.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그 후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에서 민호의 얼굴을 보니 연민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의 변호사가 감정적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은지가 증인으로 나섰다. 민호 씨가 지은 씨를 이용하려 했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판사의 눈빛이 차가웠다. 나는 증언대에 서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저는 사랑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소송 중 민호의 가족이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제발 용서해. 민호가 잘못해서 나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님, 저도 아파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민호의 배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동시에 강해지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야? 시간이 흘러 판결이 나왔다. 민호는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명예훼손과 재정적 배상으로 그는 큰 타격을 입었다. 나는 돈을 받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았다. 민호는 직장을 잃었다. 은지는 아이를 낳고 홀로 키우기로 했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아이한테 죄는 없으니까 그녀가 감사하다고 했다. 내 마음속에 용서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소송이 끝난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지은 씨, 잘 버텨내네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요. 상사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호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진짜로 독백처럼 반복되는 질문.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외로움을 더했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다. 수진, 대학 동기. 지은아, 민호 일 들었어. 잘했어. 그런데 너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아파? 수진이 안아주었다. 새로운 사람 만나봐. 나 소개할게.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사랑이 다시 올까?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다. 소개팅에서 만난 태준. 그는 변호사, 조용하고 진중했다. 지은 씨, 과거 이야기 들었어요. 힘들었겠네요. 그의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다. 태준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한강 산책, 카페에서의 대화. 민호처럼 되지 않을게요. 그의 말이 위로됐다. 하지만 민호의 연락이 왔다. 지은아, 미안해. 은지랑 헤어졌어. 다시 시작하자. 나는 화가 났다. 꿈도 꾸지 마. 전화를 끊었다. 왜 이제 와서? 그의 이기심이 여전했다. 나는 태준에게 털어놓았다. 과거가 아직 날 괴롭혀해. 태준이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낼게. 그런데 은지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 씨, 민호가 아이를 포기하려 해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물이 진짜였다. 나는 고민했다. 왜 내가? 하지만 아이 생각에 도왔다. 민호를 만나 아이 책임져 라고 말했다. 민호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그의 후회가 보였다. 내 가슴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용서할 수 있을까? 민호와의 대화 후
나는 태준과 더 가까워졌다. 지은 씨,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민호의 과거가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어느 날 민호가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은지가 울고 있었다. 지은 씨, 와줘서 고마워. 민호가 눈을 뜨고 말했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퇴원 후 민호는 변했다. 아이를 키우며 일자리를 찾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태준과 결혼을 준비하며 내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가슴속에 남은 상처. 배신은 잊히지 않아. 하지만 성장의 일부야 독백처럼 속으로 읊조렸다. 서울의 봄, 벚꽃이 피는 거리에서 태준과 손잡고 걷다 보니 희망이 보였다. 결혼 준비 중 민호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은지와 재결합했다. 지은 씨, 축하해. 그의 메시지에 나는 미소 지었다. 과거가 끝났어. 태준과 함께한 날들이 행복했다. 지은아, 드레스 예쁘네. 그의 칭찬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옛 추억이 스쳤다. 민호와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 환상이었어. 어느 날 은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민준이에요. 지은 씨 덕분에 아이의 미소가 귀여웠다. 나는 안아주었다. 건강하게 자라. 그 순간 용서의 무게를 느꼈다. 민호도 변했다. 지은아, 내가 나를 구했어. 그의 말에 나는 자기 자신을 구한 거야. 라고 답했다. 태준과의 결혼식 날 서울의 호텔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지은아, 행복해. 어머니의 물음에 네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서약 중 민호의 얼굴이 스쳤다. 왜 아직도? 독백처럼 속으로 물었다.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태준이 말했다. 과거 잊고 우리만 봐. 그의 말이 힘됐다. 돌아와 보니 민호가 사업을 시작했다. 지은 씨, 조언 부탁해. 그의 부탁에 나는 도왔다. 왜? 용서의 일부니까. 태준이 이해했다. 너의 너그러움이 좋아. 우리의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가슴속에 남은 질문. 배신 후 진정한 사랑은 올까? 태준이 답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아이를 가졌다. 태준아, 기뻐. 그의 미소에 행복했다. 민호의 가족과도 연락했다. 민준이랑 놀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과거를 지웠다. 이제 나는 강해졌다. 배신이 나를 만든 거야? 임신 중 민호의 소식이 다시 왔다. 은지와 이혼했어. 그의 목소리가 지쳤다. 나는 태준과 상의했다. 도와줄까? 태준이 내 마음대로 라고 했다. 민호를 만났다. 왜 헤어졌어?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살았어. 그의 후회가 보였다. 나는 조언했다. 자신을 돌아봐. 내 아이가 태어났다. 소연이 옛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들이 축하했다. 민호도 왔다. 축하해, 지은아. 그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아이를 보며 그는 울었다. 내 인생 후회돼. 나는 지금부터 바꿔보라고 말했다. 몇 년 후 민호는 성공했다. 사업이 번창했다. 지은 씨 덕분이야. 그의 감사에 나는 아니, 내 노력이라고 답했다. 우리의 관계는 친구처럼 됐다. 태준과 소연이 내 행복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가슴속 독백. 배신은 교훈이야. 용서는 자유야. 은지도 행복했다. 새 사람 만났어. 그녀의 소식에 안심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서울의 가을, 단풍 아래서 가족과 산책하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드라마야.
하지만 끝은 아름다워. 소연이가 5살이 됐다. 민호의 민준이와 함께 놀았다. 엄마, 민준이 삼촌이야. 소연의 물음에 웃었다. 친구야, 민호가 변한 게 보였다. 지은아, 내가 내 인생 바꿨어. 그의 말에 서로 배웠어. 라고 답했다. 태준과 함께한 5년. 사랑에 그의 속삭임이 따뜻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다. 민호의 결혼 소식. 새로운 사람과 축하했다. 은지도 안정됐다. 모든 게 용서와 성장으로 끝났다. 인생의 교훈. 배신은 아프지만 강하게 만든다. 용서는 자유를 준다. 서울의 겨울, 눈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속으로 읊조렸다. 그 폭로가 내 새 삶의 시작이었어. 이제 행복하다. 진실이 드러난 그날 모든 게 바뀌었지만 더 나아졌다.